역시 후진국 한국은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중국인 동료 말만 믿고 한국 파견 온 이탈리아 시설팀 부산역 한복판에서 경합. 여기 중국인에게 속아 한국은 가난한 소국이라고 주장하던 이탈리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쩌다가 파견 오게 된 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놀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시모네라고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다소 뜬금없게도 중국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새로운 건물이 거의 올라오지 않는 유럽에서는 실전 경험을 쌓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건설업으로 매우 유명하고 당시 건설 경기가 좋았던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채용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저는 중국의 1위 건설사부터 해서 네로라하는 건설사에서 모두 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들에게조차 선택을 받지 못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극과 극의 결과는 양국의 수준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였고, 이때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더 준비한 후에 한국으로 갔어야 했는데 불행히도 이때의 저는 너무나도 기고만장했었죠. 저는 그저 한국 측의 채용 기준이 이상한 거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중국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 중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시작부터 매우 순탄치 않았죠. 저는 중국 공항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사무실 근처의 숙소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보던 중국과 실제로 본 도시 외곽의 중국은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일단 도시 외곽 쪽으로 진입하니 왼장대를 든 사람들이 길목을 막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국인 택시기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곳을 지나가려면 주민들에게 통행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번역기를 내밀었고, 저는 100년 전에나 볼 법한 야만적인 돈뜯기 수법을 사용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에 학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외국인에게 환대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런 지저분한 방식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단 말인가? 저는 이게 요즘 떠오르는 경제대국이라던 중국이 맞나 싶어 엄청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죠. 저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국 회사에 속았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되었거든요. 일단 회사 측은 기존의 구두로 합의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제게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제안했거든요.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액수였지만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중국으로 온 상태였던 저는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곳에서 열심히 경력을 쌓는다면 제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조금만 버티자는 생각뿐이었죠. 마음 한편에는 중국 최고의 대기업이 이러한 동네 편의점만도 못한 채용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점을 보고 이 나라는 선진국이 되기엔 아직도 멀었구나 싶었으나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이 밖에도 중국에서의 회사 생활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상했던 점은 중국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한국에 대한 이상한 주장을 해왔다는 건데요. 한 번은 제 중국인 직장 동료가 자신은 한국의 여러 대기업들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한국은 가난한 후진국이라 형편없는 연봉을 제한해서 안 갔다며 허세를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저는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마저 전부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대체 어떻게 한국 기업에 합격했던 거냐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중국인 동료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지더니 이내 얼굴이 새빨개지며 횡설수설을 할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긴급대응부서라는 정체불명의 부서가 존재하는데요. 이들이 하는 일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사내에서 한국 관련 콘텐츠들을 시청하는 중국인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사내에서 한국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한국은 후진국이므로 한국 회사에서 입사 제의가 오면 반드시 거절하라며 다소 압박적인 공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는데요. 저는 도대체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한국을 견제하고 이렇게까지 비하를 해대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국 대기업에 입사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그 이유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죠. 일단 저희 회사에 한국 회사에서 파견 온 한국인이 한 명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회사 측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이 한국인과의 대화를 일절하지 못하게 막더군요. 저는 그와 일적으로 엮여있는 부분이 많아서 거의 유일하게 그와 대화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한국인과 여러 대화를 나누며 친해지다 보니
저는 중국이 감추려고 하는 현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연봉은 중국의 최소 3배 이상부터 시작이었고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중국 회사와는 달리 한국 회사는 기본적인 휴식권도 보장해주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추가 수당 일절 없이 그저 노동력을 착취하고만 있는 중국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제대로 따져보면 한국 회사가 중국 회사보다 최소 5배 이상 높은 연봉을 받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한국인이 말한 여러 정보들은 그동안 한국은 후진국에 기술 따위는 찾아볼 수도 없고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처참하다고 말하는 중국인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중국 최고의 대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한국을 견제하고 한국인과는 대화조차 못하게 하는 건지 궁금했는데 바로 한국과의 이러한 현격한 격차를 숨겨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중국에 완전히 속았던 거고 그동안 바보같이 착취나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려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다행히도 이 한국인 동료는 그동안 제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봤다면서 게으르고 이기적인 중국인들과는 달리 제가 열심히 도와줘서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곧 회사에서 경력직 특별 채용을 할 예정인데 자신이 추천서를 작성해 줄 테니 한국에 와서 면접이라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오더군요. 그리고 중국의 오만정이 떨어진 저는 면접에 붙은 것도 아니었음에도 그 길로 중국 굴지의 대기업에 사표를 내던지고 한국으로 출발해버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요. 일단 한국에는 여러 고층 빌딩 숲이 질비해 있음에도 도시 곳곳에는 공원이나 인공호수, 심지어 한강이라는 바다만큼 넓은 감이 존재하고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한국만의 독특한 자연환경에 반해 인공호수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공원을 걸은 지 3분 만에 한국은 중국과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나라라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쓰레기나 오물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또한 보도블록도 튀어나온 부분 없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자전거 도로나 각종 노면 표시도 우수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외국인임에도 전혀 차질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지 공원과 호수 곳곳에는 많은 반려견들이 보이곤 했는데요. 그럼에도 길거리에 동물의 배설물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은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죠. 사실 중국에는 길거리에 동물의 배설물은 물론이고 가끔은 사람의 배설물까지 곳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형편없는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운운했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울분의 감정마저 느꼈는데요. 심지어 제 중국에서의 숙소 한편에는 호수가 하나 있는데 저는 처음에 뭔가가 썩는 냄새로 가득하고 정체불명의 비누 거품들이 잔뜩 낀 호수의 모습에 이게 호수인 줄도 몰랐습니다. 물 색깔도 이상하리만큼 어두웠고 마치 하수도의 지저분한 폐수들을 호수에 담은 느낌만이 가득했거든요. 저는 대체 이 호수가 왜 이럴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곳 마을의 대부분의 건물들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수도 공급이 중단되고 있고 어떤 아파트는 난림 공사로 인해 애초에 모든 단지에서 수돗물 자체가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단체로 호수에서 목욕을 했기에 호수는 항상 똥물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거였죠. 이런 중국의 처참한 상황은 한국의 우수한 모습과 맞물려 너무나도 비교가 됐습니다. 한국은 수도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는커녕 공중화장실에서조차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원 곳곳에는 식수대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중국에서처럼 낮은 기술력과 비리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겪기는커녕 아낌없는 물 공급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그저 공원 한번 돌았을 뿐인데 이렇게나 우수한 모습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일전에 제 선택을 후회하면서도 저를 중국의 착취와 세뇌에서 빠져나오게 해준 한국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주간 한국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와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모습에 중국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전부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영어가 전혀 안 통해서 저는 거의 죽기 살기로 중국어를 배워야 했고 피중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게 돼도
중국인들의 무시는 계속되었는데요. 저는 중국에서 외국인이 성공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태도는 정말 버티기 힘들었죠. 그러나 한국인들과는 영어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애초에 AI 기능이 탑재된 키오스크나 비서 로봇 등 한국에는 마치 미래도시에나 있을 법한 엄청난 기술들이 즐비해 있어서 저는 분명 외국인이었음에도 한국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에서 줄 서는 것이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는데요. 중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새치기를 하므로 새치기를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중국에서는 교양을 버리고 새치기를 일삼곤 했습니다. 그리고 새치기가 습관처럼 된 저는 한국에서도 본의 아닌 새치기를 하고 말았는데 한국에서는 제 앞으로 새치기를 시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보고 제 잘못을 곧바로 깨달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매우 신사적인 사람들인지 제가 새치기를 했음에도 그저 외국인이라 실수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양해를 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저 외국인이라 실수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양해를 해주는 듯 했습니다. 제가 뒤늦게 새치기를 한 것을 깨닫고 뒷사람에게 사과를 건넸더니 뒤에 있던 한국인 여성은 영어를 구사하며 괜찮아요.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겠죠? 라며 싱긋 웃어 보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관용과 배려가 넘치고 여유로운 한국만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다행히 한국 여행이 거의 끝나갈 때쯤 면접을 봤던 한국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저를 더욱 발전시켜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합격 통보를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저는 곧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출근을 이틀 앞두고 그만 골목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거든요. 문제는 저는 넘어지면서 안경을 흘려버렸고 하필이면 차량 한 대가 그대로 콰직 소리를 내고 골목길을 통과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차량은 그대로 제 안경을 밟고 지나간 것인데요. 저는 시력 교정 안경 없이는 앞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초고도 난시였고 그러한 불길한 소리를 듣자마자 절망감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집까지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건가 하는 걱정부터 해서 당장 이틀 뒤에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데 장님 수준으로 시력이 나쁜 제가 안경 없이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죠. 제 시력에 맞는 특수 렌즈를 제작하려면 한 달은 넘는 시간이 걸릴 게 분명하거든요. 저는 실수 한 번에 어렵게 얻은 일자리까지 위협받게 된 거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이 중국에서 만났던 제 회사 선배밖에 없어서 염치를 무릅쓰고 제발 도와달라며 구걸하다시피 빌었죠. 역시나 한국인들은 의리가 있고 매우 친절했습니다. 선배는 별 상황을 묻지도 않고 그대로 제가 있는 곳까지 달려와 줬거든요. 그러고는 사내 놈이 안경 하나 부러진 것 가지고 오는 거냐며 제게 장난스러운 미소를 보였는데요. 지금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잃느냐 마냐의 문제인데 저는 선배가 너무도 짓궂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배는 이내 저를 10분여간 어디론가로 끌고 가더니 웬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허름한 안경원으로 들어가더군요. 아니, 어떻게 이런 후줄근한 안경원에서 초고도 난시용 특수렌즈를 맞출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선배가 지금 제 말을 듣긴 한 건가 싶어 황당함 마저 느꼈는데요. 그러나 선배는 자신을 믿으라며 안경사 할아버지 말대로 시력부터 측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시력 검사를 실시하자마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안경원에는 시력 측정을 위한 전문적인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경사는 매우 전문적인 솜씨로 제 시력을 정확하게 측정했거든요. 중국에서는 시력 검사를 기계를 통해 정확하게 검사하는 게 아닌 그저 막대기로 시력 검사표를 몇 번 두드리더니 주먹구구식으로 시력을 측정해버리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후줄근한 안경원에서도 매우 전문적으로 시력을 측정했고 할아버지는 이내 1시간만 기다리라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더라고요. 중국과 이탈리아의 대형 안경원에서조차 제 특수 렌즈 안경을 제작하기 위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동네 안경원에서 마저 1시간 만에 안경을 맞출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순간 할아버지가 중국산 싸구려 렌즈를 사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난데없이 안경 렌즈가 깨져서 실명하는 경우도 있고 싸구려 소재로 조합한 가짜 콘택트 렌즈를 버젓이 유통하고 있어서 실명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배는 이러한 제 의심을 눈치챘는지 원래 한국에서 안경은 10분 만에도 맞출 수 있지만 저는 조금 특수한 경우라 오래 걸리는 거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시간 후에 다시 찾은 안경원에서 저는 종이 두께만큼 얇은 렌즈의 안경을 찾을 수 있었죠.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술 부족을 이유로 렌즈 두께가 거의 손가락 두께만 한 안경을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빠른 시간 만에 놀라운 품질의 안경을 맞춰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에 어안이 벙벙해진 채 머리만 감싸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선배는 첫 출근인데 안경 대신 렌즈를 끼고 가는 게 어떻겠냐며 제게 초고도 난시용 특수 콘택트 렌즈를 사주기까지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제 시력을 교정해줄 정도의 렌즈 제작 기술력도 없고 콘택트 렌즈가 매우 두꺼워서 눈에 압점을 끼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껴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선배가 사준 한국산 콘택트 렌즈는 일단 렌즈를 꼈다는 느낌조차 안 났고 매우 뚜렷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야말로 한국에서 새로운 눈을 얻게 된 것이고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상황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덕분에 무사히 첫 출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만든 싸구려 렌즈 안경을 썼을 때 중국인 직원들은 제 안경이 멍청해 보여서 신뢰감이 안 간다며 제게 항상 중요하지 않은 잡업무만 맡기곤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고품질 콘택트 렌즈나 매우 가볍고 얇은 안경을 착용한 지금의 저는 한국에서 여러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며 좋은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이건 인종에 대한 편견도 없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성품 덕분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중국에서 낭비한 시간을 복구하기 위해 한국에서 정착을 할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